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선군이 농공단지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민간인이 계약을 주선하고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증언을 입수해 사흘간 관련 보도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먼저 수의계약 알선 여부에 관계자들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에서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인쇄물, 조형물 등 제조업을 운영한 이동윤 씨. 이 씨는 2021년 3월에 정선군과 이상한 수의 계약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원랜드 주변 사북 650 거리에 경관 조형물을 설치하는 4억 7천만 원 규모의 공사였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와 일을 주겠다더니 정말 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낯선 이는 정선군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인데 지방선거에서 최승준 군수 캠프를 도왔던 측근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분이 다녀간 지 한 40분쯤 지나서 정선군 회계과에서 전화가 와갖고 이제 그 5억 원짜리 계약을 이제 본 계약까지 다 치르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이 씨는 처음 계약금의 30%를 대가로 줄 것을 요구받았고 10% 수준인 4천만 원 선에 합의해 민간인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만났는데 월요일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늘자로 합니다. 계약합니다. 네, 계약이라는 말은 없었고 오늘자로 합니다. 그게 계약을 의미하는 거죠. 이 씨는 지난해 정선군 수의계약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경찰에 사실을 털어놨고 경찰 수사는 이 씨와 이 씨가 지목한 민간인은 물론 군청과 공무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거는 꼭 밝히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조리, 이런 행태를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참고인 자격에서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요. 반면 이 씨가 지목한 민간인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날조라는 입장입니다. 이 씨에게 먼저 연락해 만난 것은 맞지만 하청 일감을 받아 같이 일하려고 했던 것이고 오히려 4천만 원을 이 씨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이 전부라는 설명입니다. 4대 보험하고 밀려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세금도 밀려있고 좀 그런데 돈을 좀 먼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통장으로 원하더라고요. 왜냐면 통장으로 넣게 되면은 자기가 나가야 될 때가 안 나가고 다른 걸로 다 나간다. 공공사업 계약에 비선의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온 상황에서 진위 여부를 놓고 양측의 공방에 지역사회의 눈과 귀가 집중된 가운데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속초시가 대규모 민간 투자 제한 사업인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영랑호 관광단지는 주식회사 신세계 센트럴시티가 올해부터 2031년까지 7년 동안 130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총 사업비 1조 376억 원을 투입해 조성합니다. 조성안에는 영랑호 생태공원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영랑동과 장사동 등 북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수영장과 뮤지엄, 스포츠 조각공원, 야외 식물원 등 문화체육시설들을 배치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의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강원 남부 시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일 오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70.3km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만 5조 원이 넘는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영월에서 삼척과 동해까지 이동 시간이 20분 이상 줄고 수도권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서 동서고속도로 마지막 구간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한중대학교를 운영하던 광희학원은 2018년 대학이 폐교하며 2019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광희학원이 함께 운영하던 광희중고등학교도 어려움을 겪다 2년 전 임시이사회 체제로 접어들며 안정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법원이 광희학원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고 광희중고등학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틀 연속 짚어봅니다. 오늘은 먼저 파산에서 회생 절차 개시까지의 과정을 김영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 회생법원이 한중대학교를 운영했던 광희학원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광희학원이 설립한 한중대가 폐교하면서 전직 교직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법원은 회생 절차를 통해 갚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법원은 광희학원의 회생 절차 신청을 거부하고 파산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광희학원은 한중대뿐 아니라 광희중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광희학원의 자산은 547억 원으로 총 채무보다 자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파산을 결정한 건 중고등학교 자산은 교육용이라 임의 처분이 불가능하고 유동 자산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법원은 채권단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를 안정적으로 갚으라며 회생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회생 단계에서 중고등학교 운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용 자산으로서의 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법인 이사회 그리고 또 관할청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희중고등학교는 재단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임시 이사회마저 해산됐는데 2년 전에 다시 복원돼 학사 운영과 교직원 채용, 시설 개선 등을 진행했고 학교는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회생 단계에서 채무를 관리할 책임자가 선임됐는데 학교 운영을 놓고 임시 이사회와 갈등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 관리인은 파산법에 따라 투자 등을 유치하면서 자산 처분과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중고등학교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사학법에 따르면 학교 자산 처분은 관할청 허가를 받아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권한이 있는 건 맞는데요. 이제 학교 측의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도 이제 법률 자문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적용할지는 좀 현재 지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희학원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3월 13일까지입니다. 채무 관리자와 학교 임시이사회 사이 원활한 회생 절차로 채무 관계가 해결돼 광희학원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을지 중고등학교 운영은 어떤 변화를 맞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 도심에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궤도 차량인 트램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속초시가 속초역에서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트램 도입 준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도심 레일 위에 붉은색 궤도 차량이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면 전차, 트램입니다.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의 교착지, 속초역은 속초 해변과 설악산 중간 지점에 들어서는데 노선이 개통되면 주중엔 하루 6,800명, 주말은 하루 9,800명의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생활인구가 연중 2,500만 명인데 여기 들어서면 생활인구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만성적인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속초시가 트램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램은 한 번 운행에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어 콤팩트한 도시 구조의 제격이라는 겁니다. 강원도에서도 속초의 대중교통에 트램 건설 추진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한 도시철도법에 따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도시철도망에 반영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속초역을 출발하는 예상 노선은 3가지입니다. 설악산으로 향하는 노선과 도심과 장사항으로 이어지는 노선, 속초해변과 설악항을 잇는 노선으로 주요 관광지를 포함합니다. 단풍철이면 교통체증이 심각한 설악산 입구입니다. 대중교통 트램이 생기면 이 같은 교통난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성 시간과 비용이 문제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실제 개통은 빨라도 15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2,5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우 국비는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어 강원도와 속초시가 건설에만 1,000억 원 이상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시의 경우 구상 28년 만인 지난해 12월 트램 건설 공사를 시작했는데 요청한 국비 1,800여억 원 가운데 아직 600억 원 확보에 그쳤습니다. 경기도 위례신도시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운영비 예산 46억 원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동해안 화력발전소의 송전 제약 사태를 점검하는 연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환경오염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화력발전소를 유치했는데요. 송전 제약이 길어지면서 지역 경제는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2,000메가와트 규모의 화력발전소인 강릉 에코파워. 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를 내뿜습니다. 최근 울진 원전이 정비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오랫동안 멈췄던 발전소가 일시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화력발전소에 대한 송전 제약이 해소되지 않아 언제 가동이 또 중단될지 모릅니다. 거래소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현재 작년 수준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 좋아져 봐야 한 2~3% 정도 이용률이 높아질 거로. 이렇게 발전소 가동이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 해당 지자체와 지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인원이 빠져나갔더라도 연료인 유연탄 하역과 운송, 시설 정비 등으로 협력 업체들은 바빠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일거리가 크게 줄면서 협력 업체들은 손해를 감수하며 버티고 있고 일부는 도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신규 채용이나 시설 투자를 미루고 소비 지출을 줄이면서 지역 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전기를 팔아먹지 못해서 지금 지역 경제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상당히 지역 소멸 도시로서의 위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발전소 한 곳당 1년에 적게는 10억여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 남짓인 주변 지역 지원금은 절반 넘게 깎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기요금을 지원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회공헌 유경 사업은 이미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발전 용량에 따라 지자체에 내는 지역자원 시설세도 발전소 한 곳당 10억 원 안팎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더 줄 것으로 전망돼 다양한 시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2024년도에는 2개 업체에서 43억 정도가 이제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그 지역자원시설세 부가세율이 2배로 이제 증가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지방 세수에 조금 이제 증가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대치에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화력 발전소들이 송전 제약으로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유치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진아 양양군수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 적부심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의 기소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김진아 군수가 청구한 구속 적부심을 어제 기각한 데 이어 오늘은 뇌물 공여와 성폭력 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구속된 민원인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진행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된 김진아 양양군수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검찰이 언제 어떤 형태로 기소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과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 발의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전영규 의장은 오늘 제30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입법 예고하고 추후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선군은 설 명절 이전 정선군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폐기됐습니다.
강원랜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 규모인 4,5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랜드가 2024년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매출액은 1조 4,2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늘었고 영업이익이 2,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4,5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6%나 급증했고 지난 2016년 기록한 최고치 4,54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6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1,228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확보한 이유가 컸습니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경포 인공분수 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역사회가 찬반 논란으로 갈라진 가운데 이번에는 설치에 찬성하는 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는 오늘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된 경포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화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분수시설이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포 자체의 자원도 중요하지만 분수시설로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속초시의 비전을 설명하는 2025 시민이 하나 되는 미래 행복동행 시정보고회가 오늘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시정보고회는 속초연극협회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비전에 대해 영상시청과 이병선 속초시장의 설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도시의회 의원과 지역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콤팩트시티와 접경지역, 문화도시 등 올해 속초시의 3대 비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계량공사 시행으로 지난해 4월부터 통제됐던 국도 7호선 강동면 인곡리 일대 도로가 오늘 0시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지정돼 4월부터 자원순환센터 진입도로 보강 토옹벽 개량 공사가 시행되면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했던 해당 구간이 22일 0시부터 개통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을 이용했던 운전자들과 임곡마을 주민들은 공사 기간 우회도로인 임곡 3거리로 통행해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